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24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0.71% 하락한 41,7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이 그려놓은 거는 제가 일단 지우지 않았는데 어제 5일선 밑으로 내려왔죠. 어저께 5일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상승 추세대랑 약간 이격이 벌어졌어요. 이거를 벗어나면서 일단 탄력이 상승하려고 하는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생 역시 비슷한 모습인데요.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탄력이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얘 역시 5일선 밑에 있으면서 잠시 둔화되는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넥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동안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넥사가. 근데 오늘은 그 좋았던, 매우 날카롭게 올라갔던 그 얘기가 일단 오늘은 좀 꺾인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LB 관련주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LG는 좋았어요. LG만 좀 좋은 모습이었고요. 일단 오늘 넥사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최근에 넥사의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죠. 일단 가장 큰 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의 빠른 상용화, 그리고 단디바이오의 MOU, 그리고 콤부차가 판매가 증가하고 있더라 라면서 주가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23일 공시를 통해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며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 절차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 업무 미종결로, 이유는 이거죠. 여기 적정성 확인, 금액 확인, 그래서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 업무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주가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 보고서는 주총 일주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요것 때문에 감사 보고서 미제출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넥사도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이것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별마다 약간 특징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넥사 같은 경우는 특징을 좀 보시면 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당시 때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됐었거든요. 정확히는 이 당시 때인데 왜 그러냐면 큰 추세대에서 보시면 이 추세대를 끊고 여기 갭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대추세 반전 터닝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면서 매우 좋았죠. 이 당시 때만 모습만 보여준다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좋고 한 이틀 정도 쉬었다가 뻥 치고 올라가면 재차 이제 탄력이 이어지는 구간이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와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차 넥사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장악 패턴이 잘 나오긴 합니다. 넥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틀 정도 있다가 재차 올리면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와야 되면서 최근까지 이렇게 이어진 모습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얘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경우를 좀 살펴보시면 이 당시 때가 전형적이긴 했죠. 이 당시 때는 이제 진회장 지분 참여권으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한번 상승을 줘요. 그리고 갭으로 이렇게 줘요. 이렇게 얘도 보시면 나름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갭을 주면서 대량 거래 발생하는 게 이제 터닝 포인트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추세 반전이요. 그러면서 얘도 요때 이렇게 올렸어야 돼요. 사실은 5일선 위에서 올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가격 조정을 주고 쉬면서 2, 3일 정도 더 쉬면서 이렇게 장악 패턴 나오고 올리는 케이스였어요. 또 근데 또 이렇게 장악 패턴 나오고 2, 3일 정도 쉬고 또 올리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느슨하게 쉬면서 곧장 올리고 또 다시 장악이 나오니까 다시 그 다음날 또 아마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날 한 20% 정도까지 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일반적으로 넥사는 이런 패턴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도 이런 패턴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만 놓고 본다면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여기 5일선 위에서 단기 과한 매수권 내에서도 위에서 쉬는 게 좋은데 일단 오늘은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일단 가격 조정이 일단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요게 좀 감사 보고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노젠 백신권도 있고 사실은 이뮤뇽 위권도 있고요. 아직 넥사는 이뮤뇽 위권으로 지금까지는 특별히 오른 건 없었잖아요. 근데 지분 참여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B는 일단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드리는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그런 구간이고 그 가시적인 성과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올 상반기에 NDA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선형한 이상을 완료를 하겠다. 그리고 빠른 상업화를 하겠다. 그리고 이민유믹 역시 교모세포종 ITI-1000 임상 이상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 근데 이거는 글쎄 예측치는 3, 4월인 것 같아요. 3, 4 늦게는 이제 5월까지인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요거 역시 이민유믹 교모세포종 역시 임상 이상 완료를 해서 빠른 상업화에 나가겠다. 그래서 선양 남성암 그리고 교모세포종 역시 임상 이상 종료만으로 패스트트랙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회사의 매출로 잡힐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주잖아요. 바이오주는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건데요. 바이오주라 리스크가 많아서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를 하는데 인위적인 리스크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증선이 연기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여기 텔레그램을 몇 차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HLB 주주들이 HLB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면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영리로 좋은 소식들, 각종 임상들 등등 LB와 관련된 소식들을 알려주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오늘 텔레그램 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금감원의 부조리를 좀 널리 알려서 이거 좀 공론을 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좀 공정하고 깨끗하게 만들자라는 취지인데 증선이가 이렇게 연기를 계속하는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FDA 출신 전문가들이 회사에서 하는 주장이 맞다고 하는데 금감원도 막막하겠죠. 원래 그 분야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이건 애초에 혐의를 제기하면 안 됐던 것인데 혐의를 제기를 했고 괜찮아요. 혐의까지 제기했으면 됐어요. 근데 왜 알면 안 되는 게 시장에 나와서 시장에 나오게 되었고 모 기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시총 2조 이상 나갔죠. 다행히 원래 목표는 216이 아니라 222설이 있었죠. 222 날은 진회장 주담대가 연기되는 날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주담대 연기를 못했어요. 216 때문에. 그래서 혹자는 만약에 그걸 노린 사람이 있었으면 222 때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을 것을 예견을 하고 216에 터뜨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회사에서 잘 막았고 또 무중으로 잘 막았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현재까지는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본시장이 정통한 전문가 K씨는 통상 금감원 조사 자조심 그리고 증선이 이결로 이어지는 1년의 절차는 기계적이고 거스기 논리가 통용되어 왔다. 곧장 빨리빨리 논란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혐의를 시켜야죠.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장희 교수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안혜영 전 FDA 부국장 역시 회사 측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주장했기 때문에 현재 금감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증선이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꼼꼼한 검토를 위해 금감원에 보강 조사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특히 FDA 출신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박할 명확한 팩트가 없다는 것인데요. 결론은 이건 이제 금융감독 쪽에서 NDA 절차를 모르는 그런 무지 때문에 생긴 건데 뭐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키아벨리가 그랬나요? 약자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시간을 질질질 끄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뭐 금융당국에서는 시간만 질질질 끈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시장 혼란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말도 없는 우리 금융당국 항암신약 글로벌 임상 3상까지 마치고 시판 승인 과정 단계까지 온 K바이오 기업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그래서 오히려 투자했다는 동학개미도 있고 그래서 더 응원한다는 동학개미도 있는데요. 금융당국의 어이없는 이런 허위공시는 사실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죠. 자체가 성립이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직무정보 누설이라는 범법 행위가 있었는데 입을 싹 닫고 있다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들은 분노를 사그러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텔레그램에서도 이거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좀 알리자. 그래서 깨끗한 주식시장, 자본시장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인 것 같은데 사실 실질적인 액션이 현재 우리 주주들은 없죠. 그래서 우리 현재 뭐 이를테면 고소고발 하겠다라고만 했지 고소고발을 아직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금융감독원 쪽에서도 이렇게 증선이가 연기되는 배경
이나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게 된 배경 내지는 이제 사과문 아니면 해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미 주주연대에서 원래는 고소고발할 예정이었죠. 증선이가 개최되면 그때 고소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증선이가 개최가 안 되니까 고소고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미리라도 증선이 개최가 사실 4월 달에도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사실 우리가 청와대 국민청원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청원은 20만 명이라는 인원수를 맞춰야 되는데 거기엔 좀 많이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싸리 현실적인 감사원 청구도 괜찮지 않을까. 감사원 청구는 약 500명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감사원 청구하면 이 역시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여드렸지만 다들 그냥 솜방망이 처벌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외부 감사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불법 행위들, 금융감독의 불법 행위들, 참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어이가 없는 게 금융시장 질서 혼란을 막아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불법 행위들을 했는지 이렇게 말하는 제가 사실은 제가 싫습니다. 솔직히 듣는 여러분도 싫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이 근데 그래요. 생각해보면 더 정말 어처구니 없죠. 어저께 뉴스에서 그랬어요. 지금 와서 더 심사숙고 중이래요. 심사숙고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대놓고 표적 수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뭐 말만 하면 답답은 한데 어찌되었건 이제 5월이 되면 공매도도 재개가 되고 이와 비슷한 일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틀리겠지만 분명 이와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미리 방지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방법을 바꾼다, 감사원 청구로 간다 그러면 이번에 꼭 좀 잘 청구를 해주시고 우리의 권익을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귀향의 텔레그램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주주분들이 알고 싶었던 그런 소식들, 그리고 임상에 관한 소식들, 학회에 관한 소식들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에서 임상하고 있는 것들,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 주만만 한정을 해서 임상 상상만 하고 있는 게 15개라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많이 있다라는 것만 알았지만 일단 임상 3상만 이렇게 15가지 적응증으로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 리보세라믹이 정말 대단한 약물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 관해해 준 것도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이건 이제 나온 뉴스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허 출원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6종 나왔을 때 6종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해 주는 글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리보세라님이랑 파클리탁세랑 임상 2상을 말하는 건데 요거 나온 다음에 회사에서 공지를 해줬죠. IR 레터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파티닙, 리보세라닙 부작용에 대한 임상적 반응이라는 것도 올려놨고 등등등 쭉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또 여기 주주 현황들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여기 캄렐주맙이랑 리보세라닙이랑 자궁 경부암 임상 이상 연구 분석을 한 것도 오늘 올려줬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소식들, 많은 좋은 소식들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무료라고 하고 비상업, 비영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단지 여러분들이랑 HLB에 가는 동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내일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